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 관련 접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영철입니다. 오늘 삼성카드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카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카드사로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사실 다른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으면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카드사를 막론하고 모든 금융사들이 이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으로 상승했었던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동산 PF 이슈인데요. 지금 정부, 그러니까 이 금융당국에서는 부동산 PF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하나 둘씩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정책들 자체가 사실 금융사들에겐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생기고 있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카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카드는 카드사로 뭐 신용카드 사업 그리고 할부리스 사업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튼 뭐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자면 삼성카드의 경우에는 현재 지금 PBR이 0.44배 그리고 BPS가 73,708원으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한 바가 있었었죠. 그런데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세제 혜택을 하려면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들으실 분들은 바로 직전 영상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일단 아무튼 현재 금융권들이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바로 부동산 PF 관련 이슈인데요. 사실 카드사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PF 이슈로 이 위험 노출액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을 했죠. 이렇다 보니까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이 부동산 PF 사태 해결을 위해서 부동산 PF에 돈을 넣는 은행이나 보험사, 뭐 증권사, 카드사, 그러니까 금융권들 전체에다가 당근을 준다라고 한다는데요. 현재 유력한 방안은 신디케이트론, 즉 공동 대출과 같은 공동 융자 방식과 PF 펀드 공동 조성이라고 한답니다. 세제 혜택까지 거론이 되면서 금융사들이 PF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다수 금융사가 참여를 하면서 개별 금융사들의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대책들 자체가 금융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상승했었던 금융사들이 다시금 얼어붙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음 기사를 보시면은 부동산 PF 정리 대상이 최대 23조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 사실 PF 전체 시장만 놓고 본다면 230조 규모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 정리를 하면 할수록 이 금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조 자체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시행사, 건설사, 금융권 이렇게 PF5 부실로 도미노 충격이 올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적으로 이 금융당국에서는 PF 사업장을 이 4등급으로 좀 세분화시킨 이후에 사업장에서 사업성이 부족한 곳들은 과감히 퇴출을 시키겠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퇴출시키면서 회생이나 도산 절차를 진행을 하거나 법원의 경매, 공매 리스트를 꾸리겠다는 것 같습니다. 법원의 경매 공매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그때 공동 융자 방식을 통한 해결 한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는 이 금융사들이 PF 대출액의 30%를 충당금으로 좀 쌓아야 했는데, 이제는 경공매로 퇴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75% 정도 충당금을 쌓아야 하죠. 여기서 충당금이란 차기 이후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비용의 금액을 미리 계산하는 건데요. 부채 항목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부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금융사들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부동산 PF 펀드나 신디케이트론, 그러니까 공동 융자 방식, 즉 금융사들의 충당금을 모아서 부동산 PF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금융사들의 신규 자금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리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세운다고 해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는 만큼은 금융사들이 신규 자금 투입을 하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금융당국이 신규 자금 투입을 독려 그리고 강제한다면 규제 산업인 금융사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금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2분기에 막대한 충당금이 발생을 하면서 실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 이 부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주가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부동산 피부 대책을 어떻게 자세하게 발표를 할 것인지, 그리고 충당금 이슈로부터 이 금융사들을 어떻게 달랠지에 대한 내용,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상당한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삼성카드의 차트를 보시면 사실 금융사이다 보니까 이 금융테마 형성이라든지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2월부터 시작한 이 기업별력 정책 이슈로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낸 바가 있었죠. 그리고 2월 26일에 1차 세미나가 발표가 되었었는데, 사실 그때 실망스러운 내용들이 많았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5월 2일도 마찬가지죠. 5월 2일도 사실 그때 2차 세미나 발표나 했었는데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좀 빠져 있었다 보니까 그게 영향이 가서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여기 20일 이평선 부근과 60일 이평선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지해 주면서 재차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왜냐라고 해본다면 아직까지는 이 기업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가 됐다라고 해도 법 개정을 하려면, 그러니까 세법 개정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아직 모멘텀을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 충당금 이슈로 인해서 여기 지지라인을 이탈할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 다시 한번 보자면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에서 지속적인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한 달 사이에 기관 같은 경우 31만 주 매수 중에 있고, 외국인은 5만 주 매도 중, 개인은 25만 주 매도 중에 있어요.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세다 보니까 사실상 기관에서 다시 매도세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주가에 영향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이 기관의 수급적인 측면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그 투자라에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